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지난번에 윤곽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에서 양악 수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윤곽 수술을 하신 그런 분들이 수술 하나도 안 받으셨던 분들이 양악 수술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왜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일단 윤곽 수술 후에 양악 수술에 가장 이제 좀 어렵게 하는 요소가요, 우리 이제 그 뼈라는 거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보시면은, 당연히 어떤 힘을 받고 힘을 버텨주는 이런 우리 얼굴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이 그 안쪽에 있는 중요 구조물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있습니다. 얼굴 턱뼈 안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은 치아,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신경 이런 것들은 다치게 되면 우리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치아야 말할 것도 없죠. 다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뼈가 치아 신경들을 덮고서 이제 보호하는 역할이 우리 턱뼈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건데, 윤곽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윤곽 수술로 이런 볼륨들을 주로 이제 줄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치아 신경 이런 것들이 안 다치는 선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술적으로도 하세요. 문제는 이제 양악 수술은요, 아까 윤곽은 이 뼈를 어쨌든 안 다치는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다듬어서 볼륨감을 줄이는 거라면, 양악 수술은 이 뼈를 달걀 껍질 깨는 것처럼 이렇게 쪼갭니다. 안쪽에 안 다치게끔 쪼갤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달걀 껍질이 좀 두껍고 튼튼하면, 이렇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의 내용을 좀 안 다치게 조심히 우리가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달걀 껍질이 엄청 얇다, 달걀 껍질을 조심히 쪼개야 된다 라고 보면은, 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에서 양악 수술하는 게 우리가 뼈를 조심히 쪼개야 되는데, 그 쪼갤 뼈가 너무너무 얇은 겁니다. 그리고 그 뼈 바로 밑에는 치아, 바로 밑에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뼈를 쪼개려면 어쨌든 금을 긋긴 그어야 됩니다. 그냥 쪼갤 수는 없잖아요. 부셔지니까. 그래서 그 금을 그어야 되는데, 바로 밑에 신경이 있고 바로 밑에 치아가 있을 정도로 이전 윤곽 수술에서 그 뼈를 없앴다?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을 긋고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쪼개야 되는데, 수술을 받지 않은 뼈에서는 대부분 충분한 뼈가 있고 대부분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윤곽 수술을 받은 뼈를 그렇게 쪼개는 게, 우리가 조심히 쪼개는 단계가 애초에 보호하고 있던 구조물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하악 수술을 이제 모형으로 보시면은, 양악 수술 SSR라고 하는 테크닉은 이런 식으로 뼈를 어슷썰기처럼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이 파란색 뼈, 이 껍질이 애초에 얇아버리면 이렇게 쪼개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교하게 원하는 대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뼈가 두툼하면 원하는 대로 쪼개는데 좀 더 용이하고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얇아질수록 원하는 대로 부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용물이 다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윤곽 수술 후에 양악 수술은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악 수술 말고도 우리가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 광대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양악 수술에서 상악을 우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모형을 보시면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광대 수술하면은 광대뼈를 자르는 부분이 요 45도 광대라고 불리우는 부분, 요 앞쪽에서 이렇게 뼈를 자르게 됩니다. 그 이제 하방부를 보시면, 이제 하방부가 우리 위턱 수술, 상악 수술할 때 하는 부분이랑 이제 인접해 있는 부분에 닿게 돼요. 즉, 광대 수술과 상악 수술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어떤 뼈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뼈를 자르고 붙이는 데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금속 나사들이 이렇게 겹칠 정도로 정교하게 해야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그 광대 수술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 밑에 부분에 이제 어떤 좀 결손부를 좀 남기시는 그런 테크닉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광대 수술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양악 수술 하려고 보면은, 광대 수술은 잘 돼 있는데 광대 수술 밑에 여기 이제 부득이하게 특정 테크닉은 여기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간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광대 수술을 이런 식으로 받으셨던 분들에 있어서 양악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광대 수술 밑에 뼈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양악 수술에서 상악 수술을 하려면 이 뼈들에다가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뼈들을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가 뻥 뚫려 있게 되면 우리가 수술하고 이렇게 금속판으로 연결을 해서 뼈랑 뼈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 앞쪽 뼈나 어딘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양악 수술할 때 이 금속판을 아무 데나 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데들이 있어요. 그 뼈가 튼튼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대야 되는데, 이 광대 수술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뼈를 붙이는 데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요령껏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다른 종류의 금속판을 쓴다든지 특수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지 않으면은 위턱뼈가 고정이 안 돼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대 수술을 한 그런 분들의 상악 수술할 때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그 윤곽 수술의 많은 경우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뼈의 볼륨들을 다듬거나 잘라내서 이제 볼륨들을 줄이는 수술들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양악 수술은 얼굴에 어떤 축이 있다 그러면 상악의 축, 뭐 하악의 축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좋게 하는 수술인 건데, 비대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축이 이렇게 휘어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축이 이렇게 휘었다고 보면은 얼굴도 이제 이게 아니라 이 축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휘었을 겁니다. 그럼 양악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축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 축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식의 수술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휘어 있던 얼굴도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좀 따라가서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비대칭을 개선하고 하는 수술인 건데, 자, 윤곽 수술은 얼굴이 축이 이렇게 있고 거기 얼굴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윤곽 수술은 아시겠지만 이러면은 여기는 좀 아래로 길 거고 여기는 좀 튀어나와 있을 거니까 얘는 좀 더 갸름하게, 얘는 이 폭을 줄여서 이렇게 다듬어서 얼굴형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말은 이렇게 된 분이 양악 수술을 고려하러 오셨는데 인매나 치열이나 치축 이런 것들이 다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굴만 조금 좋아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축을 똑바르게 하면 이전에 윤곽 수술로 다듬었던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즉 이전에 윤곽 수술로 다듬지 않았으면 우리가 축을 맞추게 되면 이 형태들이 이동시켜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윤곽으로 괜찮아졌던 얼굴이 축을 맞추니까 다시 반대로 틀어지거나 이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전에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들께서 양악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항상 술자들이 아마 하시는 얘기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혹은 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충분히 다듬었다, 더 다듬을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축을 맞췄을 때 있는 조금의 비대칭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게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뼈라고 하는 재료를, 양악 수술은 그 축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료가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는 수술인 건데, 윤곽 수술에서 이 재료들을 대부분 우리 볼륨을 줄이길 원하시니까 재료들을 좀 많이 없앤 상태에서 양악 수술을 하려고 보면은 그게 이제 비대칭에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미적인 결과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윤곽 수술 받은 분들 양악 수술 진행할 때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곽 수술 받으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양악 수술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때 왜 어려운지, 혹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에도 그게 왜 그런 이유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윤곽 수술 후에 양악 수술이 어렵느냐? 결론은 어렵다. 근데 불가능하냐?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긴 있다. 근데 이제 적절히 하면은 뭐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본인 얼굴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 계획, 그 계획에 대한 신중한 선택, 그리고 후회 없는 결과들, 이제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얘기를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